청춘 건강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하지 정맥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낮으면 혈관이 팽창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완화됐다고 해서 하지 정맥류가 치료된 건 아닌데요. 하지 정맥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중요하겠죠?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 정맥류 환자의 상태와 또 상황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환자들마다 혈관의 상태도 다르고 고장난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들마다 다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치료 방법이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혈관을 피부에 칼을 대고 이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수술이 아닌 시술적인 치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혈관 속으로 관을 넣어서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이 아닌 시술 같은 경우는 이 고장난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혈관으로 통해서 피가 계속 거꾸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방법이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저를 혈관 속으로 넣어서 열을 이용해서 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를 쓰는 방법인데 혈관 속으로 관을 넣어서 접착제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 혈관을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적인 방법이 수술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하지만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좋은 사람, 시술이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성들이 신는 그 스타킹과 같은 건가요? 그걸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압박 스타킹이 있습니다. 이 스타킹은 보통 여성분들이 신는 스타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압력이 아래쪽에서는 조금 강하게 되어 있고 위로 갈수록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다리를 밑에서 위로 짜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리에 고여있는 피를 강제로 다시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신는 스타킹을 신게 되면 단순하게 다리를 압박만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신는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로 개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요즘 하지정맥류 치료는 비수술적인 그런 시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 고장난 혈관이 정상 크기보다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시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크기가 정상 크기의 2배 이상 커져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 또 문제 혈관을 제거하면 하지 정맥류가 완치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혈관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부작용은 없는가, 그거를 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하는 혈관은 이미 고장이 나서 내 몸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몸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물론 수술을 하다 보면 몸이 수술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으로 그렇게 불편감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고장난 혈관을 제거를 하면 다른 혈관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장난 혈관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혈관이 받는 그런 과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혈관이 고장나는 확률을 훨씬 더 줄여주는 그런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장난 혈관은 수술로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혈관들 중에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혈관이 또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술한 이후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직장인이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고 회복까지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수술이건 시술이건을 하고 나면 몸이 이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실제 수술한 이후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가볍게 운동도 해주셔야 되고 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셔야지 훨씬 더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좀 쉬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쉬어주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재발을 안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수술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발을 예방을 하려면 이제 환자분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자주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을 해주시고 뭐 요가라든지 이런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재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꽉 재는 옷이라든지 하이힐 같은 것을 많이 신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하지정맥류를 재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조기 진단과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하지정맥류라면 반드시 혈관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리에 통증과 저림, 또 부기 등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